안녕하십니까. GS 홈쇼핑 해외 사업 쪽에서 이제 일을 쭉 해왔고요. 저는 김태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9년 7월 1일자로 해외 쪽 업무를 시작을 해서, 2019년 올해 5월 말까지 베트남을 끝으로 약 10여 년 정도를 해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0년 동안 해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4개 나라에서 주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4개 나라를 가다 보니 사실 한 나라당 굉장히 제가 오래 체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길게는 한 3년 반, 짧게는 한 1년 반.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해외 쪽, 특히 이제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그 동남아 국가 진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디아와 아세안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 인구는 약 20억, 그리고 면적으로는 약 768만 제곱미터, 그리고 GDP는 약 5.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GDP 한 7에서 8% 정도. 그리고 이 인디아와 아세안을 합친 국가들의 한 국가의 교역 규모를 보게 되면 2018년의 경우 약 1,8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의 경우만 보게 되면은 이 나라들이 주로 평균 GDP가 연간 한 5%, 많게는 7%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고요. 특히 이 중에서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3국의 교역량, 한국과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잠깐 제가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여기 11개 나라 국기와 인구, 그리고 이제 GDP를 적었는데, 제가 여기서 빨간 체크를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냐면, 한국의 메이저 홈쇼핑들이 진출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마크가 없는 나라는 경제 규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인구가 너무 작거나 한 이유로 아직 저희가 진출을 안 한 나라고요. 향후에는 이 경제권을 묶어서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6개 나라는 한국의 메이저 홈쇼핑사들이 진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지금 CJ가 나가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인도 차이나 반도 밑으로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말레이제도에 있는 국가 포함해서 6개 나라를 한국의 홈쇼핑들이 진출을 했던 나라고요. 많은 분들이 요새 아세안,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럼 도대체 왜 인도 및 아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인도 및 아세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답을 한 내용을 제가 기사 스크랩을 해보니 가장 기대를 크게 거는 것은 뭐냐면 높은 성장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인구,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아세안 국가에 한국의 홈쇼핑들이 기회를 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잠깐의 추가 도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6개 나라를 여기 지금 6개 나라를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7개입니다. 싱가포르까지 7개 나라를 리스트업을 했는데 인구로 보게 되면 인도가 약 13억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억 6천, 그리고 필리핀이 1억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죠, 인구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거는 중위 연령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를 일렬로 우리가 쭉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오는 연령이 몇 살인가를 보는, 그래서 인구의 형태 구조, 이 나라 인구 연령대 구조를 보는 지표인데, 인덱스인데, 베트남의 경우 30세, 30.9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굉장히 젊은 나이, 23.7세, 인도가 28세,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같은 28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0세, 태국은 38세, 그리고 싱가포르는 35세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약 42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DP 성장률 보시면 베트남이 약 2018년에 6.8%, 필리핀 6.7%, 인도 6.6%. 그래서
이 상위 말레이시아 포함해서 약 6%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에서 3% 정도, 아니면 뭐 1%대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코트라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그 지표가 하나 있는, 사진 지표가 있는데, 그 코트라에서 사실 아세안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한 게 있고요. 그 자료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한국 상품 선호도랄 만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품 구매 의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보게 되면은 베트남은 약 79%, 그리고 필리핀 72%, 특히 이 두 나라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 의향이 높습니다. 요 조사는 어떻게 한 거냐면, 구매 의사가 있다와 매우 있다만을 합산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에 대해서 이 국가에서는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타 국가 대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베트남이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베트남을 오시는데, 베트남 분들이 특히 한국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뭐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홈쇼핑 진출한 국가별로 제가 이제 지표를 정리를 했는데, 인디아부터 이제 베트남까지 여기도 이제 6개 국가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9년에 진출했습니다, GS가. 지금은 이제 릴라이언스 그룹에 의해서 운영되지만 예전에 홈샷 18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던 회사고요. CJ도 스타TV와 함께 2009년도에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우는 GS는 아스트로라는 동남아 최대 방송사와 계약을 했고요. CJ가 2016년도에 미디어 프리마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파트너가 됐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트루비전, 그리고 2012년도에 CJ는 GMM 그램이라는 회사와 파트너가 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인도네시아의 MNC와 함께 진출을 했습니다, GS는.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CJ만 지금 나가 있는데 2013년도에 ABC CBN이라고 넘버원 방송국이죠. 이 회사와 이제 파트너가 돼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국 홈쇼핑사 4개사가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롯데는 철수를 했고요. 지금 철수 중이고요. 지금 어쨌든 CJ가 SCTV라고 호찌민을 기반으로 하는 넘버원 케이블 채널이죠. 그리고 이제 GS는 방송사는 아니지만 썬킴이라는 회사와 파트너를 했고, 롯데는 닷비엣이라는 회사와 파트너가 됐습니다.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막강한 VTV와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4개사가 베트남에서 경쟁을 했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초기에 홈쇼핑사들이 다 가능하면 채널을 가진 회사들과 당연히 파트너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도, 9년도 뭐 이렇게 해서 진출을 했고요.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유통시장 규모는 그래서 인도의 경우 약 6,700억, 그리고 말레이시아 1,500, 태국이 한 1,500억 불 정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거의 맞먹는 6,300, 6,400억 불 정도가 유통시장 규모고요. 필리핀 1,800억 불, 그리고 베트남은 약 1,200억 불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또 뭘 또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최근 온라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을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약 178억 불, 말레이시아는 약 6억 불, 태국 15억, 인도네시아 27억 불 이렇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홈쇼핑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홈쇼핑 규모는 이 나라의 유통 규모나 온라인 시장 규모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추산하기에 약 3억 불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유통 시장의 약 0.04% 정도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2억 불, 한 0.1% 정도 되고요. 태국이 3억 불로 약 0.2%. 그리고 이제 MNC 같은 경우는 1억 불 이하.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1억 불 이하. 홈쇼핑 시장 규모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1억 불 이하인데 0.1%가 되지 않습니다. 0.08% 정도.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경우는 홈쇼핑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최소한 5에서 6%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홈쇼핑이 성공적인 나라가 한국이고요. 이런 나라들은 사실 유통 규모에 대해서 홈쇼핑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지표가 작다는 의미는 아직 더 성장할 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홈쇼핑을 아마 건너뛰고 다 바로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도 같은 예를 보게 되면
온라인 시장 규모는 178억 불인데 홈쇼핑 시장 규모는 3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난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를 보게 되면 아마존이 들어와 있고요. 프리카트, 그리고 알리바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심 좀 쓰는 온라인 업체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주로 가고 있는 아세안 국가의 홈쇼핑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고 유통시장 규모와 비교해서 너무 작아서 더 클 룸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동남아 쪽에 아세안 시장에 진출을 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도 같이 고려하시라. 홈쇼핑만 보실 게 아니고 온라인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훨씬 포트폴리오상으로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시는 말씀 제가 그냥 다시 여기 정리해 봤는데 이커머스 쪽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남녀 고객, 젊은 고객이죠. 근데 홈쇼핑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세요. 홈쇼핑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요새 다들 모바일, 스마트폰을 다들 사용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억세스가 가능하죠. 그리고 상품이 많죠. 근데 홈쇼핑 경우에는 어떤 시연, 방송을 통한 자세한 설명, 설득, 그리고 품질, 그리고 뭐 사후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온라인 대비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성장성을 보게 되면 온라인이 훨씬 당연히 뭐 다 아시겠지만 높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은 상대적으로 좀 이거보다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과제는 제가 보기에 제가 뭐 이커머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향후 과제를 보게 되면 이커머스 지속적으로 어떤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TV 홈쇼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시청자가 점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트렌드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차별화해서 경쟁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시청자들을 확보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향후 큰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력 상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커머스 쪽에는 디지털, 또 가전, 의류 쪽이 주로 될 거고요. TV 홈쇼핑은 아무래도 시연이 수반돼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방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력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잠깐 국가별로 이제 제가 있던 나라도 있고 뭐 있지 않았던 제가 주재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나라들이 다들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는 제가 습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도를 보게 되면 인도에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가? 이건 이제 저희 JV인 홈샵 18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지금 거의 뭐 다른 경쟁사가 있지만 10년 이상 어쨌든 영업을 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 다음으로 인도 케이스를 발표할 친구가 이제 저랑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친구입니다. 인더딥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친구가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론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휴대폰 비중이 어쨌든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휴대폰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로컬 휴대폰. 휴대폰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컬 휴대폰 비중이 굉장히 높고 판매가는 휴대폰 판매가는 뭐 6만 원, 7만 원, 뭐 예전에는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뭐 3만 원, 4만 원짜리 휴대폰이니까 사실 품질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좀 조악하죠. 그거 외에 가전류들의 이제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나 기타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인도란 나라가 물론 이런 다른 기타 아세안 국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보면 유럽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독특한 어떤 문화를 형성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 있는 상품과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과는 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상품 진출 난이도가 이런 홈쇼핑 상품으로서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말레이시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 싱가포르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나라죠. GDP 퍼 캐피타가 높은 나라입니다. 소득 수준 됐고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국가들과는 좀 차별이 되는 국가고요. 이 나라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사실 까다롭습니다. 화장품이라든지 푸시라 먹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제 히잡을 쓰기 때문에 화장품 이런 부분은 조금 니즈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하지만 이제 GS샵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가 건강식품에 대한 트라이를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상품들은 반복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반복 고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시도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가전류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상품을 보게 되면 뭐 에어프라이어라든가 라이스 쿠커라든가 아니면 블렌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이고요.
그 외에 뭐 청소기 내지는 뭐 쿨러 이런 상품들이 팔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티어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어떤 주방 상품들이 또 잘 팔리고 있어요. 또 한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도 되고, 여기서 수준도 된다는 말씀은 동남아 국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상품을 좋아는 하는데 그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사실 어포더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실제적으로 선택은 한국 상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디스포저블 인컴,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타국가 대비는 높기 때문에 한국 상품이 좀 더 잘 먹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국입니다. 태국은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태국 분들이 사실 꾸미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젊은 층들이 꾸미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용, 패션 잡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뚱뚱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슬림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그 다이어트나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태국에서 근무를 하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화장품의 거의 전체 판매 비중의 한 50% 정도를 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후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사실 화장품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화장품, 건강식품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심의가 강화되고 또 하나 이제 태국 트루지에스의 경우에 기준의 고객이 프리미엄 고객을 기반으로 한 방콕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고객이었다면 현재 전략은 매스 고객 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방이나 생활용품 쪽이 지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주방 상품입니다. 가격은 뭐 40에서 50불 정도 수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지금은 패션 임용이 서드 티어로 3등 그레이드 맵이 한 그레이드 3 정도 그레이드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현재는 주방이나 생활용품들, 한국 상품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한국분 제조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패션 임용이 좀 위축은 돼 있지만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임용, 한국 화장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파는 상품을 보게 되면 현지 분들이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한국 상표를 붙여서 들여오는 상품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메이커가 제대로 만든 것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것 때문에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이제 임용에 특히 관심이 많은 그런 고객들이 많이 계신 나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인도네시아 저 다음에 레젤 케이스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제2부로 나가는 MNC 샵 케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우는 지금 뭐냐면 주로 메인이 인포모샤 베이스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 슬롯을 시간을 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많은 고객한테 상대를 하는데 가장 판매가 좋은 게 제가 알기로는 건강 쪽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 목걸이라든가 뭐 건강 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팔리고요. 최근에는 생활 쪽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 쪽에서의 비중이 지나치리만큼 높았는데 최근에 믹스가 좀 개선되면서 생활 쪽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뭐 매트라든가 뭐 찜질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어쨌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가격은 뭐 40에서 150.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 단가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여기 제가 한 7에서 8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인도네시아 홈쇼핑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높은 가격, 저희 홈쇼핑 사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 고마진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임슬롯을 많이 사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대도 타 국가 홈쇼핑사보다 높습니다. 소득 수준은 높지가 않은데 뭐 4,000불 정도 수준인데 인구가 한 2억 6천만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상품을 파는 것이 어쨌든 저희 인도네시아 MNC 샵의 경우는 스트레티지가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홈쇼핑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고객분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상품을 좋아는 하는데 어포더블하지 않은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싼 가격에 다구성의 큰 저가의 많은 구성을 요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품질 측면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어떤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건강에 관련된 상품이 가장 인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베트남 같은 국가의 그 고객분들은 병원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도 가장 히트 상품이 뭐였냐면 에어프라이어기입니다. 에어프라이어기. 그러니까 기름을 빼서 기름이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건 몸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름을 빼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기. 그리고 흑마늘 제조기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흑마늘 제조기, 두유 제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게 뭐냐면 건강식품입니다. 한국 분들은 그 제비즙을 드시지 않지만 동남아 분들은 그 제비즙을 드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짜 그 함량이 높은 제비즙이 아니고 제비즙이 아주 약간 포함돼서 음료수식 형식으로 그렇게 드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건강 음료죠, 그게. 근데 사실 그게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비즙, 그리고 상어 연골 이런 식으로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방 제품, 그리고 건강식품류. 이런 것들이 사실 베트남에서 가장 스테디하게 오래 팔리는 상품입니다. 한때 한국에만 4개가 있었고, 지방 로컬 홈쇼핑 2개, 6개사가 4년, 5년을 팔아도 아직까지도 판매를 할 정도로 사실 시장은 있습니다. 거의 인구가 1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상품을 잘 매칭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오래 많이 팔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5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상품들이 팔리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5개 국가의 나라 중에 한국 상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은 대부분이지만 실은 한국 상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격 때문에 그런데 요거 제가 이제 기사 나온 걸 잠깐 갖고 와봤습니다. 요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국 상품을 100으로 봤을 때 일반 고객들이 그러면 일본, 미국, 독일 상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절할까? 중국 상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절할까?를 이제 조사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는 한국 상품이 100일 때 중국 상품은 약 67, 그리고 선진 3국은 한 153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상품 100일 때 선진국 상품은 138, 그리고 중국 상품이 74. 그 중국 상품이 많이 따라왔어요. 선진국과의 갭도 줄었지만 중국이 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딜레마는 뭐냐면 중국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상품이 퀄리티 높은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수출 1위 제품이 약 1,500개 정도가 되고요. 중국이. 한국은 약 60에서 7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가격 그리고 이제 품질로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주재했던 국가들의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퍼스트 티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제품은 아무래도 유럽, 미국, 일본 제품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난제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건지가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첨부로는 사례를 몇 장을 붙였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동남아 아세안 국가와 인디아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약을 드리면서 제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홈쇼핑이 됐든 온라인 쇼핑이 됐든 여러분이 진출을 하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될 거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지 잘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현지 잘 팔리는 상품은 만약 구글링을 해보셔도 되고 웹을 뒤져보셔도 알고 아니면 현지에 가셔서 홈쇼핑 모니터링을 해보셔도 알아요. 아니면 저희 GS샵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에 저희에게 문의를 하셔도 알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고 구성이 어떤지 그리고 그 소구점이 뭘까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현지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지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분들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하고 다르거든요.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현지 고객의 구매 패턴이라든가 구매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좀 습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현지 채널 여기 이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커머스
모바일을 통한 그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랑 도대체 어떻게 그럼 차별화를 갖고 갈 거냐. 똑같은 물을 파는데, 홈쇼핑용으로는 이걸 구성을 번들을 하고, 모바일용으로는 그럼 이걸 작게 만들어서 단가를 낮춰서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실제로 현지에서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가 경쟁력입니다. 어떻게 그 고객들한테 어포더블하게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감히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국 상품은 어떻게 보면 품질 과잉이죠. 동남아 국가에선.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경쟁 상품들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상품 워낙 퀄리티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거랑 원가 쪽을 어떻게 좀 컴프로마이징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만을 위한 상품을 또 구성하기가 쉽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원가 경쟁력은 저희가 항상 아마 생각하셔야 될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능하다면은 그 현지에서 전략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한국 분을 파트너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잘된 경우를 보게 되면 아주 좋은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도 살아봤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20년을 살아도 사실 현지를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좋은 현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메리트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좀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한류 및 한국 상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실제 구매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면은 물건 뭐 이거 한국에서 잘 되니까 해봐라, 이거 뭐 누구 스타가 누가 나오니까 해봐라는 상품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는 또 그 현지 고객들 너무 수준을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GS 샵에 팔던 재고, 뭐 신발 같은 거 재고가 남았는데 그거 거기 가서 팔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는 경우 뭐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재고 떨이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KBF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구매 요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제 사례, 실패 사례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국에는 그 쿨매트 더울 때 여름에 많이 쓰시잖아요. 쿨매트.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쿨매트를 해보고, 뭐 태국에서도 해보고, 베트남에서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이 다르신 것 같아요. 한국은 뭐 쿨매트 인포메이션에도 성장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서 쿨매트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구점이 그쪽 고객들한테 전혀 어필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자이글류의, 한국은 자이글 같은 게 굉장히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저 개인적으로 이 상품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식구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기름도 튀지도 않고 연기가 나지도 않고, 뭐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태국에서 제가 할 때 저는 이건 정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밸류가 있다. 근데 실제로 판매를 해보니까 현지 고객들은 전혀 그걸 밸류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연기 좀 나면 어때? 기름 좀 튀면 어때? 내지는 집에 일하는 메이드가 있기 때문에 메이드가 해서 그걸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생각했던 그런 메리트들이 전혀 메리트가 아니더라고요, 현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상품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한마디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특히 유사한 상품. 그래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현지에서 제일 잘 팔리는 상품 가격 구성 보시고, 내가 가진 상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좋은 상품 싸게 팔면 어디나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뽑아서 할까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뒤에 첨부는 제가 짧게 넘어갈게요. 온라인 진출하실 경우에는 이것도 코트라 자료입니다. 싱가포르를 통해서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싱가포르이 어쨌든 그쪽에 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동남아국가 진출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뭐냐면, 인도에서 5천만 명이 쓰는 앱을 개발한 분이 있어요. 휴대폰 앱. 그래서 인도에 잘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IT 앱 개발하시는 분이 인도에서 이 앱을 개발해서 대박을 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요거 인도 교수가 한국에서 강연하면서 인도에서 유망한 거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왜 갖고 왔냐면, 동남아에서 다 먹힌다고 제가 확신하는 분야입니다. 헬스케어 되고요. 헬스케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가 e에듀케이션, 학원 사업, 이거 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 제가 보면 소득 수준은 낮아도 자식한테 투자하는 건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근데 체계적인 학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런 사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락앤락. 베트남의 락앤락이 프리미엄 브랜드. 한국에서 락앤락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베트남은 백화점에 다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포지셔닝을 다시 해서 굉장히 고급 브랜드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락앤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것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